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게 되면 삼포도 이렇게 하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제목 밑에 바로 삼포도라고 하면서 삼포도의 정의를 적어놨죠. 뭐랍니까? 별량들이 대표값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 삼포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 분산과 표준 편차를 주로 많이 사용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뜩이나 어려워 죽겠는데 여러 가지의 것들, 물론 탐구하는 자세로, 능동적인 자세로 또 다른 삼포도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찾아가 보세요. 이걸 지금 선생님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야기해서 교과과정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괜히 이 부분 공부하면서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더 알아보고 싶은 제자들이, 뭐 요즘은 손가락 몇 번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정보가 막 우수수수 써 떨어지죠.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좀 더 능동적으로 공부할 제자들은 그렇게 해보되, 교육과정상에서 등장하는 건 분산과 표준편차 정도를 공부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삼포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뒤에서 이야기하게 될 자료의 해석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소개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가운데 값이 평균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뭐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도로만 얘기하면 지금 여기 있는 평균 쪽에 사람들이 모여있고 평균보다 잘하는 사람, 평균보다 못하는 그런 별량들, 못한 숫자들이 이렇게 보다 더 적은 숫자로 존재하는구나 라는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돼요. 거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이제 삼포도를 얘기할게요. 평균이라고 하는 예를 기준으로 해서 별량들이, 자, 여기에는 어떤 별량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는 어떤 별량이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는 어떤 별량들이 있겠죠. 이렇게 별량들이. 자, 그런 별량들이 있다면 이런 별량들을 조사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로 흩어져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별량에서 평균을 빼봤더니 여기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요. 여기에 있는 값도 별량에서 평균, 떨어져 있는 그 간격을 보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간격. 그랬더니 얘도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 얘도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 얘는 플러스가 나오고 얘는 아주 플러스가 나오고 여기에 있는 거는 뭐 아주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더해서 이 개수로 나눠보니까 평균이 나왔다면 지금 나와 있는 이 편차들, 즉 저기에 나와 있는 대로 편차라고 하는 게 두 번째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워낙에 중요한 개념이니까 두 번째네요. 과연 얘네들은 얼마만큼 떨어져 있을까? 그 떨어진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편차를 구해야겠더라. 그래서 그 편차는 별량에서, 약속한 바니까 이건 기억해야 돼요. 별량에서 뭘 뺐다? 평균을 뺀 값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여기에서 이런 값들은 뭐 마이너스의 값들을 가질 것이고 이런 값들은 플러스 값을 갖겠네. 별량 마이너스 평균, 별량 마이너스 평균, 별량 마이너스 평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더해지면서 그러면 흩어져 있는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싹 다 더해보면 이 집단에서 흩어져 있는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큰일 났네. 편차를 싹 다 더해보니까 1반이건 2반이건 어른이건 애들이건 어떤 집단의 무슨 주제를 가지고 수로 표현된 별량들에 관련해서 편차를 전부 다 구해보고 그걸 다 더해봤더니 모조리 다 어떤 곳이건 다 0이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흩어져 있는 정도를 찾기 위해서 편차를 구했는데 편차를 더해보니까 전부 다 0이 나와서 그 어떤 집단의 특정 성향을 말하기가 곤란해졌더라. 빼는 것만으로는 어떻게 안 되겠네. 그 차이만을 가지고 전체 경향을 이야기해서 더해봤더니 그것이 전부 다 0이 나와버리면서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 그거는 이렇게 생긴 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생긴 건 이렇게 생겨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평균 쪽에 쫙 모여 있어도, 그러니까 쉽게 해석을 하게 되면 얘는 평균 쪽에 쫙 모여 있는 거고 얘는 평균으로부터 얘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더 많이 흩어져 있는 거고 덜 흩어져 있는 거고 둘을 비교했을 때 그렇더라. 그러면 이런 표나 그림으로 그려놓고 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인가? 라는 고민이 제일 첫 번째 들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치? 그러면 어떻게 수로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해 볼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무엇을 생각을 했냐면
분산을 생각해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 표준 편차를 생각해냈는데, 자, 요 이야기 잘 기억을 해놓고요. 편차의 성질을 보게 되면 큰 별량의 편차는 양수이고 평균보다 작은 편차는 별량의 편차는 음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 알 수 있고, 조금 전에 여기 안에 다 설명됐죠? 이 안에서 편차의 성질을 전부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편차의 합은 어떤 집단, 어떤 주제를 가지고 조사를 했던지 간에 전부 다 뭐가 나온다? 옳지, 0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편차의 합까지 여러분들이 쭉 정리가 됐으면 이제 삼포도에 관련된 편차를 가지고 내용 정리 문제를 조금 풀어보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분산에 대한 이야기 가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우리는 편차를 공부하면서 무엇을 공부했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긴 그림 하나를 봤어요. 뒤에서도 또 이야기할 거지만 이런 그림 하나랑 이런 그림 하나를 봤어요. 그런가요? 자, 이 두 가지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얘네 별량들은 가깝고 얘네 별량들은 많이들 떨어져 있구나 라는 거 판단할 수 있죠. 자, 그게 삼포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A라고 하고 이것을 B라고 한다면 A는 삼포도가 클까 작을까? 작겠죠. 떨어져 있는 정도가 적으니까. B는 삼포도가 클까 작을까? 크겠죠. 누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A에 비해서. 물론 이렇게 생긴 녀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그냥 하고 그냥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엄청나게 큰 삼포도를 갖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비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편차를 구해봤는데,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으로 양수도 나오고 음수도 나오면서, 그래서 이 중심 경향을, 그 한 집단의 중심 경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편차들을 전부 다 더했더니 뭐 어떤 주제, 어떤 집단, 무슨 내용이든지 간에 전부 다 편차합은 0이 돼버리는데요 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죠. 뭐가 필요했다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음수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양수인데 그 별량들을 전부 다 조사해서 더했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얘네들끼리 서로 더하고 빼주고 해줘서 다 0을 만드니 양수도 양수로 음수도 양수로 만들 수 있는 계산 과정, 즉 떨어져 있는 정도를 양수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자 그런 거예요. 떨어져 있는 정도를 양수로 판단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편차를, 음수가 나오는 것들을 전부 다 제곱을 해버렸죠. 편차를 제곱해버리면 이 떨어져 있는 정도가 수의 크기가 조금 커져서 그렇지, 그것이 상대적으로 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이게 적게 떨어져 있기도 한데 얘가 음수였었으니까 이것을 양수로 그 크기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크기만. 그래서 제곱해버린 거야. 그래서 편차의 제곱을 다 더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전체 경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 했다? 옳지. 별량의 개수로, 별량의 전체 개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되더라. 그러니까 0이 될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는 정도, 그 크기가 크면 클수록 많이 떨어져 있었을 테니까 제곱해서도 그 수가 커질 거고 양수가 되니까 싹 돼도 0이 안 될 뿐더러 그 크기에 대해서 전체 개수로 나눠놨더니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셈인지가 계산이 되더라. 그랬던 거죠. 그래서 얘의 이름이 뭐라고? 이것의 이름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분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분산. 해서 분산을 우리는 입에다 묻힐 때 뭐라고 입에다 묻혀놓고 기억을 하냐면요.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이렇게 입에다 묻혀놔요. 선생님 더 어려운데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요.
선생님 그것도 뭐 별반 쉬운 것 같진 않은데요? 그래? 그러면 편차의 제곱의 합을 별량의 전체의 개수로 나눠서 얼마만큼 평균으로부터 각 별량들이 떨어져 있는, 흩어져 있는 정도를 기억하는 분산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구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이건 기억해야 돼.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의 제곱을 구했구나.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도수분포표를 준다거나 뭘 주면서, 별량을 준다거나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편차를, 분산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분산을 구하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평균부터 구해야 돼요. 왜? 편차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분산 구하라 그런다면, 편차 구해야 되니까, 편차는 뭔데?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니까 평균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분산 구하라고 한다면 우왕좌왕 뭐부터 해야 되지 막 이러지 말고 평균 나와 있는지 확인하고, 평균 구했으면 편차 구하고, 편차 구했으면 편차의 제곱을 하고, 더해서 별량 전체 개수로 나눠서 뭘 구한다? 분산을 구한다. 벌써부터 선생님 계산할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캄캄해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한 거랑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무슨 내용을 내가 공부하고 있는지 아는 상태에서 계산 과정이 조금 귀찮아질 것 같은 그러한 좀 귀찮아질 것 같다라는 예상이랑은 차원이 다른 거야. 문제 접근 방식에서부터 차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라고, 바르게 하라고. 그냥 분산의 식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고 편차의 제곱을 구해서 다 나눠버리면 돼. 이걸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말고 왜 그렇게 편차의 제곱의 합을 전체 별량의 개수 나눈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 되었던가, 그런 고민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분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이제 표준 편차에 대한 내용은요. 분산 구하면 마치 캥거루가 주머니에 새끼를 안고 오듯이 표준 편차는 그냥 덜렁덜렁 같이 쫓아와요. 그냥. 왜? 표준 편차의 정의는 분산을 구할 때 우리가 제곱을 했고 더했고, 물론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나누긴 했지만 제곱이라고 하고 더한다라고 하는 작업 자체가 상당히 어떤 수에 대해서 그 크기를 키워 놓습니다. 우왕. 그러니까 그렇게 커진 녀석을 제곱해서 평균 구했으니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그 값이 너무 커지니까 이것을 조금 줄여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비교해 볼 수 있는 값으로 만들어주자 라고 한 약속 끝에 바로 분산의 뭐라고요? 의미 아닌 제곱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야, 그냥 루트 분산이라고 하면 되지. 아니면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얘기하면 될 거를 뭐 이렇게 어렵게 의미 아닌 제곱근까지 가실까? 그 이유는요, 분산 중에 0이 되는 것도 있어요. 10명이면 10명이 전부 다 72점을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명이 전부 다 72점 맞았으면 평균도 70이고 편차도 0이고 편차 더했으니까 0이고 제곱해서 더해도 0이고, 그래서 그것을 별량의 개수로 나눠도 0이고, 뭐야, 0의 제곱근 0. 그러니까 표준 편차도 분산이 0 나왔으니까 표준 편차도 뭐 나와? 0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에다 양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면 0의 양의 제곱근 좀 말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산에 대한 의미 아닌 제곱근, 0까지 포함해서 의미 아닌 제곱근이라고 얘기한 거. 쉽게 기억할 때는 그냥 루트 분산이라고 기억해주면 돼요. 알겠죠? 단 여기에서는 이곳에 뭘 써준다? 그 별량들의 단위를 명시해준다라는 것까지 같이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뭐 단위가 따로 안 나와 있다면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별량들이 그냥 존재하고 어떻게 구해가는지 이야기한 것이니까. 자, 이제 표준 편차에 대한 내용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포도에서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에서 배워야 될 걸 다 배운 거예요. 분산도 배웠고 표준 편차도 배웠으니까요. 선생님이 몇 가지 내용이 더 있는데요. 그건 문제 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